예, 안녕하세요. 홍순래 박사TV가 되겠습니다. 예, 사주의 십성, 십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주에 일간이 있을 때, 여기가 일간이죠. 일간을 갖다가 극하는, 일간을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금이라고 한다면 화가 화극금으로 갖다가 지배를 하니까 요것이 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이게 만약에 플러스의 금이다 그러면은 같은 플러스로 갖다가 극을 할 적에는 플러스 이렇게 좀 부정화 상태, 만약에 경금을 갖다가 병화가 극을 하는 상태 되면은 이때는 평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병화가 아니라 정화되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하고 플러스, 즉 마이너스 정화가 플러스의 경금을 극하는 것은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관이라는 것은 나를 갖다가 지배하는, 나를 극하는, 나를 제압하는 오행을 사주에서 관이라고 하겠습니다. 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관성이다 그러면은 나를 극하는 오행,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은 뭐 어떠한 법, 규율, 질서, 나를 갖다가 내리 누르는 거, 그래서 남녀공이 어떠한 뭐 직장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직장에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어떤 때 나가고 싶지 않아도 처자식 위해서 직장에 나가면은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의 어떠한 업무가 나를 갖다가 내리 누릅니다. 관이라는 것은 나를 내리 누르는 어떠한 직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육친적으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바로 남편, 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 이렇게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없다, 이걸 갖다가 무관팔자라고 하는데요. 즉 사주에 자신을 제어하는 이러한 관이 없는 여성은 사주적으로 인생길에서 남편이나 남자와의 어떤 인연이 좀 희박하다. 근데 또 이것도 맞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한 여성분이 나이가 60세인데 무관팔자였어요. 즉 일간을 지배하는 오행이 없어서 제가 호의심 삼아서 결혼은 했수? 그러니까 안 했답니다. 그래서 갔다 오지도 않았수? 그러니까 갔다 오지도 않았다. 희한하게 팔자대로 사주적으로 봤을 때 여성분에게 관이 없을 때는 남편 또는 남자하고의 인연이 좀 희박한, 또 반대로 재성이라고 해서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성은 내가 지배하는 오행이 되는데 이 재성이 없을 경우에, 즉 무재성 팔자죠. 남자분의 경우에 재성이 없는 경우에 그 신기하게도 아내, 여자하고의 인연이 좀 희박합니다. 뭐 결혼을 못하게 되거나 결혼했다 하더라도 뭐 부인이 어떤 사고로 또는 병마로 일찍 사별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좀 여자복이 없고, 또 지배하는 오행으로 남자에게는 여자도 되지만 재물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재성인 그 팔자가 인생길에서 재물복이 좀 없는 이러한 인생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관에 대해서, 여기서 이 관이라는 것은 나를 지배하는 오행인데, 나를 지배하는 오행이 야 그거 없는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그 무관팔자,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오행이 없는 팔자는 속된 말로 좀 싸가지가 없는, 어떠한 윗사람이나 제도나 규율, 질서를 이렇게 내리누르는 것이 없다 보니까 제 멋대로, 제 뜻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가정에 있어서도 그 어머니가 자식을 갖다가 사랑하고 정성으로, 이건 좋죠. 근데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위하고 애지중지하고 이러한 그 사랑과 정성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반면에 아이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때때로는 좀 엄한 이러한 기운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주로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아버지는 좀 엄한,
근데 이 엄한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라고 해서 자식을 미워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다만 그 사랑의 방법이 표현이 좀 다른 거죠. 어머니가 부드럽고 자애롭게 자식을 사랑한다면 아버지는 좀 냉정하게 엄하게 지도하고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사주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이 중화가 최고입니다. 중화가. 자식을 키우는데 그냥 애지중지만 한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사주 용어에 그 모자 멸자, 어머니가 너무 자애로워서 자식을 망치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사랑한다 그럴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적절한 극을 해야 되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극과 생하는 것이 중화를 이룰 때 좋은 게 되겠습니다. 자,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내리누르는 기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주에 이 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떠한 남의 지배나 규율, 질서 이런 거를 좀 잘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주의 무관팔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 여러 때는 지키겠지만 혹시 보는 사람 없으면 쓱싹 넘어가는 게 바로 그 무관팔자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제도나 규율과 질서를 그러한 극하는 기운이 없으니까 좀 제멋대로, 교직에 제가 있었으니까 학생 가운데 학교의 규칙과 규율을 따르지 않는 그런 거 무시하고 이런 경우에 무관팔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상관이라고 해서 요 상관이 정관을 갖다가 극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제도나 규율 질서를 상관이 극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이란 말을 직역하면은 관을 상하게 한다, 관을 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 가운데 무관팔자의 학생들은 어떠한 제도나 규율 이러한 인식이 좀 없다 그러면 이러한 나를 지배하는 오행의 통제를 안 받다 보니까 그냥 좀 제멋대로 한다면 이 상관은 관을 갖다가 친다. 교직에서 선생님한테 주로 좀 잘 대드는 학생들, 상관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관을 친다. 그런데 무관팔자가 무지막지하게 이러한 통제를 받지 않는다고 치면은 요 상관은 나름대로 자기 기준에 이것은 올바른 기준에서 좀 벗어났다. 이러한 일이나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치는, 거기에 반발하는, 그러니까 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관팔자 학생이 하는 행동은 뭣도 모르고 그냥 규칙과 규율 질서를 지키지 않는 건데, 요 상관이 좀 강한 학생은 제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이건 이래서 이런 게 아니냐, 이렇게 관의 어떠한 통제에 반발하는. 여러분 자녀 키우다 보면 어쩌다가 자녀가 아빠, 엄마 이거 이래서 이런 거 아니야 하고서 어떨 때는 또 올바른 그런 말들을 하는 상관 기운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내에 일간 기준으로 해서 자신을 극하는 오행인 관이 한 개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 개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것은 보편적으로 나를 극하면서 음양이 다른 정관이 되겠습니다. 이 정관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이전에 조선조의 양반가에서 어떤 사주를 볼 때 홍길동전을 지은 허균의 그 글을 보다 보면 자신이 사주를 감명한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거로 봤을 때 조선조에서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주에 관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날 사람이 이러한 그 십성 가운데 뭐에 제일 관심을 뒀느냐? 바로 관이 되겠습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관직에 나아간다.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주 내에 이런 어떠한 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관이 이것도 좀 빵빵하게 이렇게 천간 지지에 이 관이 천간에 떠 있으면서 지지에서 뿌리를 강하게 받고 있을 때 얘는 관직에 나갈 수 있겠구나, 과거급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관을 갖다가 이전에 최우선으로 쳤습니다. 사주에 관이 있느냐 없느냐, 즉 사주에 관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대기업 이러한 커다란 것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관이 인성이 같이 있어가지고 관인 상생으로 이루어진 구조가 됐을 때, 이 사람은, 이 아이는 장차 국가 공무원이나 아니면 커다란 대기업의, 즉 커다란 관의 속에서 인생길을 걸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별을 합니다. 또 이때 관도 이렇게 관의 위치가, 여기가 국가적인, 월주는 사회적인, 일주는 가정, 요거는 또 밖에, 이렇게 봤을 때 이 관이 여기에 떠 있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국가적인, 아주 고위직까지도 갈 수 있는, 연간이 아니면은 월간에 떠 있는 것도 좋겠죠. 근데 이러한 관이 뿌리가 튼튼하게 있을 때, 좀 높은 관직에까지 나갈 수가 있겠구나. 앞으로 자세한 것은 실제 사주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옛날 사람의 입장에서, 이전 사람들의 인식에서 이렇게 이 관이 좋은데 이 관을 갖다가 해치는, 관을 극하는 오행이 있습니다. 바로 요 상관이 되겠습니다. 즉 관을 갖다가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명칭이 상관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즉 이 십성을 보게 되면 음양이 치우쳤다. 내가 만약에 플러스인데 또 플러스, 이건 부조화 상태야. 치우쳤어. 그래서 치우친 재물, 치우친 관, 치우친 인, 나를 지배하는 거, 나를 새겨주는, 이렇게 하고, 여기에 정제, 정관, 정인은 마이너스의 계열입니다. 즉 나에게 재물이 되지만 나한테 좀 반대의 기운, 또 나를 갖다가 극을 하긴 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적절하게, 다정다감하게 극을 해서 정관, 정인도 나를 갖다 도와주는데 내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적절하게, 다정다감하게 정자를 붙여줍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살펴보면 정정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건 식신이라고 하고 이건 상관이라고 했느냐? 오늘날 이 명칭에 있어서 이 상관이라는 명칭은 관을 상하게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을 상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를 부각하고자, 강조하고자 옛사람들의 기준에서 봤을 적에는 이 정관이 가장 좋은데, 이러한 정관을 극하는 기운, 바로 관을 상하게 하다. 동사명사로 관을 상하게 하는, 관을 치는 이 상관이 제일 나쁜 놈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관, 즉 관을 상하게 하다. 이 관을 상하게 하는 상관이 관을 보게 되면 이때의 관은 정관이 되겠습니다. 즉 나를 적절히 극하는 상관이 관을 갖다가 보게 되면 한자로 볼견자가 되겠습니다. 자, 한자로 견자. 상관이 관을, 즉 정관을 갖다가 보게 되면 요 관계는 극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극을 하기 때문에 이 위화백단이다. 즉 화가 100가지 실마리단자, 그 화가 안 좋은 것이 100가지이다. 100가지에 이른다. 즉 십성을 봤을 때 옛날 사람들이 제일 중시한 게 바로 정관인데, 그래서 벼슬길에 나가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는데, 이게 상관이 사주에 있게 되면은 이 상관이 그 정관을 갖다가 해치기 때문에 요 상관을 갖다가 제일 안 좋게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주 내에 이 상관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기존의 법, 제도, 규율, 질서에 대해서 좀 뭔가 시정하려고 하는, 좀 개선하려고 하는, 반발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기운이 강합니다. 오늘날 이 상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이 IT 업계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면 현명한 CEO는 그 직원들에게 양복 입고 안 나와도 돼. 그냥 추리닝 바람도 좋고 반바지도 좋아. 쓰레바짝 끌고 다녀도 돼. 너희들은 오직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지고 새로운 이 상관의 특징이 좀 창의적인,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이러한 창의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러자면은 기존의 질서, 관을 부셔야 되죠. 상관 기운이 강한 사람들이 IT 업계에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 창의적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